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미 나누어 주었던 교재를 마무리하고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좀 따끈따끈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11월에 있을 수능을 대비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수능 완성 문제 중에 우리가 지금 방학 중에 다루려고 하는 이 역학 부분 3점짜리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010, 21, 20, 19 해서 연도별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역학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그러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엔제라고 하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은 약간 이론에 가까운 문제집이고, 그리고 이제 수능 엔제 이거는 아예 모의고사형의 문제라면 요 수능 완성은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관연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는 물체 운동 ABC에 대한 자료이래요. 자, 속력이 일정하다, 운동 방향, 그리고 이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 이런 카테고리로 ABC의 운동을 이렇게 놔두었어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속력, 방향은 제외한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속력은 변하는데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알짜임의 방향만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달라진다. 이건 이제 포물선, 그리고 이건 등속 원운동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공의 등가속도 운동은 A에 해당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등속 원운동은 B에 해당하고요. 자, 수평면에 대해 비스듬하게 던진 운동은 알짜 힘의 방향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아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알짜 방향 일정하다 맞고요. 근데 운동 방향은 어때요? 알짜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요즘에서의 운동 방향은 이거의 접선, 이거의 접선, 이거의 접선이니까 방향이 같지 않고 속력의 크기도 계속 바뀌니까 비스듬하게 던진 포물선의 운동이 C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109번에 그림은 수평면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C를 나타낸 것으로 ABC는 점 P를 통과한 후 Q에 도달한다. ABC가 각각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서로 같다. 표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BC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 자, A.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바뀌면서 어쨌든 같은 시간 동안에 Q에 도달하는 거고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이렇게 가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같은 거고요. 속력은 증가하고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는데 처음과 중간과 나중 속력이 다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억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속도가 바뀌죠. 자, 속도는 속력,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바뀌는 것이 다 속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도
같다면 방향만 바뀌는 것, 조금 전 문제에서도 등속 원운동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향이 바뀌니까 힘이 있는 거고, 둘 다 바뀌는 게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힘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P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B가 C보다 크다. 자, 얘를 그래프로 보면 B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고,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C도 같은 거리를 가려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은 이런 식으로 C와 B가 운동을 해야 요 조건에 맞추면서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C보다 P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B가 C보다 커야 되겠죠. Q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B는 방향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온 거고요. A는 이동거리가 커졌죠.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동거리가 크죠. 근데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B보다는 더 큰 속력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에 기억, 니은, 디귿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 도로의 출발선의 정지에 있는 A, B가 시간이 t가 0일 때 각각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시작하여 A는 4초, B는 12초에 도착선에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출발선과 도착선 사이의 거리는 L이고 t가 1초일 때 A는 B보다 1.5m 앞서 있다. 자, 4초 만에 간 거랑 12초 만에 같은 거리를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A1, A2라고 하면, 자, 2분의 1의 A1 4의 제곱은 2분의 1의 A2의 12의 제곱, 요거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요거 이제 9가 될 거고요. 그래서 A1 대 A2는 9 대 1. 여기가 9A라면 여기는 A가 된다는 것을, 자, 요걸 근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속도를 구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1.5m 차이 난다는데, 자, 그러면 1초 동안 이게 간 게 2분의 1의 A t 제곱이고, 거기에서 2분의 1의 A t 제곱을 뺀 게 1.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A를 구해보면 요거 2분의 8, 4A죠? 4A가 1.5. 그래서 A는 이게 2분의 3이니까 8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기억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차이를 얘기하죠. 9A랑 A니까 차이는 8A가 될 거고요. 자, A가 이거니까 8을 곱하면 차이는 3m/s 제곱만큼 나오겠죠. 자, 2초일 때 A는 B보다 3m 앞서 있다. 자, 2초일 때는 어떻게 돼요? 2초 동안, 자, A는 8분의 3m/s 제곱이었고요. 그럼 2초 동안 간 거리죠? 2분의 1에 9A의 4 빼기 2분의 1의 A의 4. 그러면 2 곱하기 8A가 되고, 그럼 2 곱하기 8,
8분의 3이니까 6m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리죠. L은 27m이다.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의 가속도 9, 8분의 3 이게 가속도고요. t제곱 16이죠. 그러면 요게 다 없어지니까 27m. 그래서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이야기 나오지만, 자, 시간에 이게 1대 3이라는 걸 통해서 가속도가 9대 1이라는 거를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자, 요게 1초 만에 1.5m 차이 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차이가 3m/s 제곱 또는 가속도가 이만큼이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구해서 이제 나머지 질문들에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활주로 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면은 그래프가 직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 t가 0일 때, t일 때, 2t일 때,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구간 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니까 요 중간값에 요거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t초일 때와 2t초일 때의 속도가 아니라 0과 t 중간, t와 2t 중간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에서 얘를 빼면 t분의 s고요. 걸린 시간이 t니까 얘는 t제곱분의 s만큼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가 t의 s였다면, 자, 0.5초 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요 지점을 요 지점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t제곱분의 s의 0.5 t만큼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v가 0.5 t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0.5 t이고, 그러니까 시간 t초일 때의 속도는 처음 속도 0.5 t분의 s 플러스 t제곱분의 s 그리고 걸린 시간 t, 요런 이제 속도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예요. 자, 2t에서 3t 사이의 변유의 크기. 자, 2t면은 여기고, 자, 3t면은 여기인데, 요 중간값에 t분의 s, t분의 2s면, 요 중간에는 t분의 3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t분의 3s로 t초만큼 간 거니까 t분의 3s 곱하기 t를 하면 3s 맞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t제곱분의 s 맞고요. 자, 여기서 속력이 t분의 5s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볼게요. 자, t분의 5s는 0.5 t분의 s 플러스 t제곱분의 s의 t. 요 t를 구하면, 자, t분의 s에 5개가 필요한데, 여기 0.5가 있으니까 여기 4.5가 있어야 5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물체 비행기가
t분의 5s에 도달하는 시간은 OT일 때가 아니라, 이건 0에서부터 시작하면 OT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0.5t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4.5t에서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첫 단추를 요 t초 동안의 s만큼 t초 동안의 es만큼 요 속도가 0하고 t, t하고 2t 사이에 있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을 착안하지 않으면, 그곳에 딱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t초일 때의 속도, 2t초일 때의 속도로 구하면 그 디귿 같은 것을 틀릴 수밖에 없고, 기억 같은 것도 3s보다는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평균 그 속도는 그 시간과 시간 중간이다. 어느 경우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근데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2번에 자, t가 0일 때 A, B가 직선 도로에서 V0로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시간 구간별 A,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t가 0에서 라지 t까지 A의 가속도가 일정하고, t가 라지 t부터 2t까지 B의 가속도가 일정하다네요. 자, t가 2t일 때 AB의 속력은 물론 같겠죠. 자, 문제의 조건. 이 조건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V0에서 A, B가 둘 다 시작을 하죠. 근데 먼저 t초 동안 A는 이만큼 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B와 같은 경우에는 t까지 일정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B고요, 이게 A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고,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0에서 2t까지의 평균 속력이 A가 B의 2배다 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t, 2t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이만큼을 갖고요, B는 이만큼을 갖죠. 근데 그게 2배라면, 자,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을 거다. 지금 이제 그림을 같이 그리지는 않았지만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SA를 보면 요거는 t고요. 마름모꼴의 면적 구하는 공식 알죠? 요 높이는 A 곱하기 t일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은, 자, S1은 AT 제곱이 될 거예요. 딱, 그리고 요 S2는 어떻게 되죠? 먼저 V0에 t가 있고요. 그리고 요 그 면적은 V0t 한 번 더 있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조건에서 S1과 S2가 SA와 S1이라고 하죠. S1과 S2가 서로 같아야 평균 속도가 2배 차이 나게 되니까,
자, 얘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자, 요거 넘어가면 2분의 1 a t 제곱이 되고요. 요게 2분의 v 제로 t가 되고, 자, t는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a는 4v 제로에 t가 내려와서 t분의 4v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조건에 맞게 그리는 그 훈련과 이 그래프에서 자, 요 평균 속력이 2배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얘와 얘가 서로 면적이 같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3번. 자, 그림 가는 직선 도로에 운동하는 자동차 A, B, C, D 4개가 있네요. T가 제로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C의 속력은 V, BD의 속력은 EV이고, A와 B 사이의 간격과 CD 사이의 간격은 L로 같다. 자, 그림 나는 T가 라지 T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B와 C 사이의 간격은 L, A와 D 사이의 간격은 EL이다. A, B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자, 등속도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일단 말이 길어지고 이제 조건들이 복잡해지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0초일 때 여기 이제 여기를 V라고 하면, 자, A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는 V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EV라는 속도로 이렇게 되겠고, D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두 개의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죠. 자, 여기를 자, T초 후를 볼까요? T초 후에는 그 B와 C 사이가 여전히 L이에요. 그죠? B와 C 사이가 여전히 L이다. 그럼 어떻게 써요? T가 여기쯤이라는 것을 준 거죠. 어떻게 해요? B가 더 많이 B에 비해서 C가 늦은 거죠. 그랬다가 이만큼 다시 회복을 해서 B와 C의 간격이 여전히 L만큼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V였던 게 이렇게 되고, 요 면적이 같으려면 C는 이때의 속도가 V, 2V, 3V가 돼야 되고, 그러면 D도, 아이고, 잘못 그렸군요. 이걸 어떻게, 너무, D를 다시 좀, D가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D. 자, 요 조건을 이용해서 그 라지 T초 동안에 그 속도가 2V만큼 올라간 걸 알 수 있고, 그럼 D도 4V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와 D가 2L만큼 차이 난다는 거. 자,
A는 t초 동안 이만큼 갔죠? 그리고 D는 3V, 평균 속도 3V만큼으로 갔죠. 다시 말해서, 아이고, 너무 요 길이가, 요 면적이 L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 조건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지. 처음에 L만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라지 T초 만에 L만큼이 추가로 벌어졌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A는 등속도 운동을 해서 요 네모 한 칸만큼 간 반면에 D는 2V에서 4V가 됐으니까 평균 3V의 속도로 이 세 칸을 간 거죠. 다시 말해서 A가 간 길이와 D가 간 길이의 차이는 요 네모 두 칸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네모 두 칸이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L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V의 T가 L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기억부터 볼까요? 나에서 C의 속력은 3V다. 맞죠? 왜요? B와 C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니까 그 두 개가 일정하려면 B와 C의 평균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이 V에서 시작했으면 3V가 돼야 평균 속력이 2V가 되죠. 자, 나에서 A, B 사이의 간격은 CD 사이의 간격과 같다. 자, 나에서 A, B 사이의 간격, CD 사이의 간격 같나요? A, B 사이의 간격은 요 네모 한 칸만큼이 그 차이가 나겠죠. 그죠? 원래 L이었는데 그 B가 A보다 요 한 칸만큼 더 갔겠죠. 너무 굵게 칠했네요. 그죠? 한 칸. 근데 C와 D 사이를 보면 어때요? C와 D 사이는 아이고 망했어요. 자, C와 D 사이는 요 면적이죠. 아이고. 그죠? 근데 이게 V에다가 높이가 T니까 AB 사이의 이 간격과 CD 사이의 간격 똑같죠? 그래서 둘 다 L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AB 사이는 요만큼, CD 사이는 요만큼. 근데 면적이 같으니까 그 니은 CD 사이의 간격이 같은 거고요. 이 T가 될 때 B와 C 사이의 간격은 0이래요. 이 T가 되면 B는 여전히 이만큼으로 가겠죠. 두 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만큼 가는 거네요. B는. 근데 C는 또 T만큼 지나면 2V만큼 올라갈 테니까 여기에서 5V가 되겠죠? 그럼 평균이 4V로 이만큼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C가 두 칸, 저 네모로 된 거 두 칸만큼을 따라잡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두 칸이 L이었으니까, 자, B가 여기 있었고, C가 여기 있었는데, C가 B를 이제 따라잡아서 간격이 0이 되겠죠. 혼자 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버릴 조건이 없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 좀 요건 한번 복기를 해보죠. 어떻게 풀었는지. 자, V, 2V, 3V, 4V. 자, 여기 T라고 하고 여길 2T라고 하고, 자,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C는 자, 이렇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D는 자, 이렇게 될 예정, 아이고.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자, 두 칸 위죠. 그래서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임의로 그린 거예요. A, B, C, D. 근데 C와 B 사이가 L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 C의 t초일 때의 속도가 3V, 2V, V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에서 AB, CD 간격. 자, AB의 간격은 요만큼 더 벌어질 거고요. CD의 간격은 요만큼 벌어지겠죠. 근데 여기가 여기서 시작하는군요. 아이, D가 여기서 시작하네요. 그래서 CD의 간격은 지금 여기에 비해서 지금 CD의 간격이 요만큼 더 낮죠. 요게 AB의 간격과 같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T가 2T일 때 B는 이만큼을 이동하고 더 C는 3V에서 시작해서 5V까지 가니까 4V가 평균 속도고, 그래서 C가 이만큼 가고, 그래서 C가 B를 이만큼 따라잡죠. 근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죠. A와 D 사이의 간격. T초 동안 A는 이만큼 가는데 D는 평균 속도가 3V가 되는 이만큼을 가니까 요만큼이 멀어진 거리인데, 처음에 L이었던 게 2L만큼으로 멀어졌으니까 요 네모 두 칸이 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2T일 때에는 B와 C가 서로 따라잡는다 라고 하는 근거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간격 L을 유지하며 같은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 B가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순간 A, B의 속력은 VA, VB이고 AB의 간격은 2분의 L이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죠.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빗면을 따라 A가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를 우리가 해보면 A는 일정한 가속도로 이제 멈출 때까지 올라갈 거고요. B는 일단 T1까지는 그냥 갈 거예요. V의 속도로. 그러다가 A와 같은 기울기로 내려오겠죠. 지금 이제 어떤 순간을 T라고 하고 그때를 VB, VA라고 이제 할 때 VA와 A와 B 사이의 간격이 2분의 L이다 라는 거죠. 자, 먼저 요
면적이 L이다.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A가 먼저 감속이 되는 걸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그동안 B는 V라는 속도로 여전히 오면서 L만큼 따라잡겠죠. 그죠? 그래서 요 V 곱하기 T1은 L이라고 하는 조건을 일단 하나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T초일 때 AB 사이의 간격이 2분의 L이라는 건 요 면적이 2분의 L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자, 요 길이는 AT1이 될 거고요. 얘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A 곱하기 T1만큼 그 가속도가 속도가 변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T1이고 여기는 T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1이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면적을 구해보면 자 2분의 1의 AT1 제곱 더하기 요거는 AT1 곱하기 T 마이너스 T1 이게 2분의 L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속도를 구해보면 자, 요걸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T1에 대한 걸 정리하면 자, AT1 곱하기 T 빼기 2분의 1의 AT1 제곱은 2분의 L. 그쵸? 여기서 AT1 제곱이 이렇게 되고 AT1의 T가 이렇게 돼서 저런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VA는 V 마이너스 AT고요. VB는 V 마이너스 A에 지금 여기까지가 V였으니까 T 마이너스 T1만큼만 감속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빗면을 오르는 동안 A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빗면을 오르는 동안 A와 B 사이는 항상 상대 속도가 있죠. A가 이만큼 갈 동안 B가 이만큼 가니까 요 면적만큼 따라잡는 거죠. 그게 L이 되는 순간 서로 충돌하겠죠.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 거니까 상대 속도는 유지가 되죠. 하지만 거리는 계속 가까워졌다가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VA 더하기 VB는 VE다. 자, VA, VB를 더해보면 자, VA, VB를 더하면 자, 여기서 이 V가 나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AT 제곱에 두 개가 나오고 요거는 더하기 AT 1이 나오죠. 그죠? VAT.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L은 VT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VT1을 집어넣으면 T1 하나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2를 하나
없애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뭐예요? 여기 제곱이 아니군요. 그죠? EAT 빼기 AT1 요게 V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간단하게 하면 AT 빼기 AT1은 V니까 자, 요걸 반대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V 요게 맞습니다. 어렵죠? 자,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요게 맞는지를 보려면 자, VB에서 VA를 빼볼까요? 아무래도 지워야겠네요. 아이고. 자, VB에서 VA를 빼면 요게 없어지고 요게 없어지고 VB 빼기 V1 VA는 밑에서 위로 빼는 거니까 AT1이 되고요. 여기서 요게 L이었으니까 자, T1은 V분의 L이 되죠. 자, 그래서 A는 VB, VA에 V를 곱한 것에 그냥 L 요게 A 값이 나옵니다. 수능에 이거 딱 나왔는데 첫 단추부터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을까? 그건 선생님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걸 목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빗면이 그 일정하지 않으면 또 이 에너지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빗면에서의 그 기울기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적용할지 좀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을 실수 없이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요렇게 계산을 해서 T1하고 T로 놓고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 자체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꼼꼼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는 좀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풀어보면 보람이 있죠. 자,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인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A의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아래로 가할 때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그러면 얘를 M1, M2라고 할 때 가에서는 M1, M2의 G만큼이 밀어내는 힘이겠죠? 그리고 나에서는 M1, M2, G에다가 F를 더한 것만큼이 이거일 텐데, 이게 N1의 2배라니까 F가 곧 이 무게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분석을 하지 않아도. 자, 여기까지 하고, 가에서 A에 적용하는 중력, A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B가 A에 작용하는 그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자, 작용 반작용과 힘의 합력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 그리고 B가 A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요. A와 B가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면 줄이 서로를 당기겠죠. 그럴 때 A가 당기는 힘은 B에 작용하고요. B가 당기는 힘은 A에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A와 B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요. 반면에 지구가 이 A를 잡아당기는 힘도 A에 작용하고요. 바닥이 A를 밀어올리는 힘도 A에 작용하죠. 다시 말해서 힘의 합력은 작용하는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고, 작용 반작용은 작용하는 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면 지구가 A를, A가 지구를 이죠. 그죠? 그래서 B가 A에 그것은 힘의 합력에 해당하는 관계입니다. 틀리고요.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다.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수직 항력이죠. 자, 얘는 왜 안 움직일까요? M1의 G라고 하는 아래 방향의 힘이 있는데 F라는 힘이 또 아래로 작용을 하죠. 자, 다시 지구가 M1의 G라고 하는 힘으로 아랫방향, F도 아랫방향인데 거기에 수직 항력이 있으니까 이게 0이 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은 M1에다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이만큼 커야 되겠죠.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얘랑 얘가 무게가 F니까 2F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A에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위로 가할 때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래요. 자, 얘도 M1, M2, M1, M2라고 할 때, 자, 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은 M1, M2의 G만큼으로 지구가 당기는데 거기에 F만큼의 힘으로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N2 이 수평면이 B를 미는 힘이겠죠. 근데 그게 힘의 크기는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 자, A와 B 사이에는 지구가 지금 M1의 G로 A를 당기는데 A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M1의 G만큼의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직항력만큼을 A가 B를 또 밀어내리겠죠. 그래서 이 가에서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M1의 G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하면 이게 M1의 G의 2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서 A의 무게는 F와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의 합과 같다. 자, 나에서 A의 무게는 자, M1의 G는 F 더하기
수직 항력과 같다. 그런가요? 자, A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M1의 G라는 아랫방향의 힘이 있죠. 근데 F라는 힘이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수직 항력이 또 윗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가속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하면 요것과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맞죠. 자, B의 무게는 A의 무게보다 F만큼 크다. 자, B의 무게는 M2의 G고요. 이게 A의 무게에다가 F만큼을 더한 것. 그러니까 요걸 번역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한번 여기에서 볼까요? 자, 여기에서 M1의 G를 넘기면 여기 M2의 G가 남고요. 요거 남고 얘는 넘어가서 M1의 G만 남고요. F. 똑같죠? B의 무게는 A 무게에 F만큼을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수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7번. 자, 그림 나는 수평면상의 점 P에 정지해 있는 물체 A, 그리고 그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1, F2인 일정한 두 힘을 적용하여 A가 수평면상의 점 Q를 지날 때까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두 힘의 방향이 가에서는 서로 반대이고 나는 서로 같대요. 자, Q에 도달한 순간 A의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설명. 자, 여기서 결국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면 F1이 F2보다 큰 거죠. 그죠? 근데 자, 여기서의 속도가 2V이고 여기서 V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가속도를 알 수 있죠. 자, 이동 거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A1의 S는 V제곱이고 이 A2의 S는 4V제곱이 되니까 A1 대 A2가 이 A 대 4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곧 합력의 크기가 4대 1이라는 걸 준 거죠. 다시 말해서 F1 더하기 F2는 F1 빼기 F2의 4배가 된다는 것을 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F1이 3F1은 5F2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면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자, 가속도가 1대 4 그리고 가야 하는 거리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2분의 1의 A t 제곱하고 2분의 1의 4a의 t2 제곱을 해보면 t1과 t2가 2대 1이어야 제곱해서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겠죠. 가속도가 4배가 되면 그 같은 거리를 가는 시간은 그 절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려봐도 자, 같은 여기 시간이 같다고 하면 자, 얘는 요만큼 가고요. 얘는 하나, 둘, 이만큼이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는 그 가는 거리가 4배가 되죠. 근데 요 면적을 S라고 할 때 요 면적만큼을 가는 것은 이
절반 정도, 요것도 절반이 되고 요 높이도 절반이 되니까 이 면적이 같아지는 그런 지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절반이 됩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 알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가속도가 4배이니까 힘의 크기가 4배일 거고요. 자, F1하고 F2는 자, 3분의 5F2 맞죠? 자, 118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EM인 놓인 질량 EM인 물체 A 위에 질량이 M인 물체 B를 올려놓고 A를 크기가 F인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당겼더니 AB가 각각 가속도가 EA,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게 뭘까요? 여기가 EA고 여기가 가속도가 A인 운동을 했대요. 우리가 보통은 이런 문제를 풀 때 A, B가 서로 미끄러지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얘와 얘가 가속도가 다르니까 지금 분리돼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를 쭉 당겼더니 위에 게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밑에 게 더 빨리 가는 이제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F는 MA는 똑같죠. 자, F라는 힘으로 2M짜리가 2A, M짜리가 A니까 5MA의 힘을 받은 거죠. 근데 5MA의 힘을 줬는데 왜 가속도가 4MA 밖에 안 남았을까요? B가 A를 이쪽 방향으로 MA만큼을 못 가게 하고 A는 또 B를 이쪽 방향, 요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MA만큼으로 당기는, 다시 말해서 A면과 B면 사이에 이 운동 마찰력이 M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두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력은 요 물체의 무게가 똑같으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 5MA를 가하잖아요. 근데 B와 A 사이의 마찰력은 여전히 MA예요. 요거는 이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지금 이 운동 마찰력 자체를 구한다기보다는 위에 얹어져 있는 무게가 똑같으면 둘 사이에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의 마찰력은 동일하다 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에 F는 MA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나에서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B를 보면 5MA로 밀었는데 A와 B 사이의 마찰력은 MA니까 알짜 M이 4MA고 그걸로 M이 가속이 되니까 4A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될 거고요. 또 A는 AB 사이의 마찰력 MA 가지고 이 M짜리가 가속이 되어야 되니까 가속도는 2분의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기억에 A, B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A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마찰력이죠? 그것은 MA로 두 개가 서로 같다. 설명한 거죠. F는 5MA고요. 그래서 4A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기억을 아느냐에 따라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요 문제에 F는 MA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EM인 물체 ABC를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하고 C를 빗면과 나란하게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으로 끌었대요. A는 수평면상에서 C는 빗면상에서 운동한다. T0일 때 실 P가 끊어지고 2분의 3 T0일 때 B의 속력은 0이다. 자, 그러면 B와 C의 속력은 나와 같이 주어질 때 2T0일 때 C의 속력을 구하라. 자, 요걸 구하라는 게 문제이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끊어진 이후를 먼저 분석해 보라고 그랬죠. 자, 끊어진 이후에 B를 볼까요? 요게 끊어지고 나면 A는 더 이상 그 일정한 속도로 가던 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B는 자유낙하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 2분의 T0 동안에 V만큼의 속도가 변한 게 G. 다시 말해서 T0분의 이 V가 중력가속도 G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처음에는 같은 속도 변화를 가속도가 시간이 2배 걸렸으니까 여기가 2분의 G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F에다가 미끄러지는 힘 T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다가 얘를 적용시켜 보면 F 더하기 T는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고 거기서 B는 지금 이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된 힘으로 총 4m짜리가 가속이 됐는데 가속도가 기울기가 얘의 절반이고 얘가 G니까 얘가 2분의 G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T 더하기 F가 요거 3mG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끊어진 다음에 얘 가속도는 F랑 T라는 힘으로 2m짜리가 가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T 더하기 F가 3mG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가속도는 2분의 3G가 나오고 여기서 G가 또 요거니까 2분의 3G는 2분의 3 곱하기 T0분의 2V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V였는데 T0 동안에 이만큼의 가속도를 가하면 T0를 곱하면 이게 없어지고 3V만큼 속도가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V가 있었고 거기에 3V만큼 속도가 증가하니까 나중 속도는 4V가 되겠죠. 자, 끊어진 다음에 B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중력 가속도의 식을 구하고 이 끊어지기 전에 요 힘, 알짜 힘으로 4m짜리가 2분의 G만큼의 가속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요 힘이 3mg라는 것. 그리고 다시 끊어진 이후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힘을
통해서 가속도가 2분의 3g 또는 그 g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요 t초 동안 3v만큼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C를 접촉시킨 후 가에서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 나에서는 C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가 같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해서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가와 나가 같다 라는 거고요. 자, 가에서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여기가 4분의 F래요. 자, 우리가 뭐 많이 했었죠. 1, 2, 3, 12 뉴턴 1, 2, 3 12 뉴턴. 자, 어떻다고 그랬죠? 실의 장력은 이쪽으로 당기니까 이 실, 자, 가속도는 2. 여 밑에도 마찬가지죠. R자임은 2뉴턴, 4뉴턴, 6뉴턴, 2뉴턴, 4뉴턴, 6뉴턴. 똑같아요. 근데 장력의 차이가 나는 건 뭐라고요? 이 힘이 이쪽이니까 요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 실 뒤에 있는 R자 힘들의 덧셈, 그리고 이 실의 장력은 이 실 뒤에 있는 R자임의 장력이죠. 자, 반면에 요거는 요 실 뒤에 있는 R자임이니까 여기가 10뉴턴이 되고 요 실 뒤에 있는 R자임이니까 여기는 6뉴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미는 거잖아요. 자, 미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미는 힘과 여기에서의 미는 힘이 같다는 건 얘의 R자 힘과 여기서는 얘의 R자 힘이 여기서 미는 힘일 거고요. 여기서는 얘와 얘의 R자 힘이 여기서 미는 힘일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A와 B, C의 이게 왜 A와 B, C의 질량의 합이 같다는 거죠. 응? 다시 말해서 여기가 2m이면 여기가 m. 이게 왜 저기 자, 이해가 되나요? 여기와 여기에 그 힘이 같다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개의 R자의 힘을 더한 게 여기에 그 주고받는 힘이고, 여기서는 얘의 R자의 힘을 그 더한 요 R자 힘이 여기에서의 힘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것과 요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가에서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 4분의 F다. 자, 이미 여기가 2분의 F라는 것을 첫 번째에서 준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친 것과 얘가 같아야 되니까 반반씩 나눠 갖는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걸 2분의 F로 줬으면 얘가 또 여기 4분의 F라는 거는 얘의 R자임이잖아요. 그럼 얘도 4분의 F겠죠. 그리고 얘가 2분의 F일 거고. 근데 R자 힘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질량의 비율대로 나눠갔죠. 그래서 2m에 m에 m. 요 기나긴 조건이 결국 A, B, C의 질량이 2대 1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준 거죠. 그래서 기억,
질량 A는 B의 2배다. 맞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4분의 F. 맞고요. C가 B에 작용하는, 나에서 C가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 뒤쪽에 있는 R자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F에 4분의 F를 더하면 4분의 3F만큼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올해 이 역학 문제, 요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죠? 계산도 조금 복잡해지고, 자, 요 문제들로 지금 한 2번 정도 더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